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맥시멈 쿠션화 총정리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각 브랜드의 러닝화 중에 미드솔의 높이가 43mm 이상이 되는 맥시멈 쿠션화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총 14모델이고요. 이 14모델은 모두 다 제가 개별 모델들을 리뷰해드렸으니까 각각의 개별 모델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모델들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2열 중에 앞열의 좌측에 있는 러닝화 4개가 나이키 모델입니다. 보메로 18, 그리고 바로 그 옆이 보메로 플러스, 그리고 바로 그 옆은 보메로 프리미엄이고요. 그리고 그 옆이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모델 바로 옆이 이제 아식스의 모델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슈퍼블라스트 2, 그리고 그 다음은 소닉 블라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우측에 있는 게 메가블라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윗열에 있는 모델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6,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 우측에 있는 모델은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2입니다. 그리고 브룩스 글리세린 맥스 2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라는 모델이에요. 이 하이페리온 맥스 3 바로 옆이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입니다. 그리고 미즈노 네오비스타 2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이 바로 호카의 마 X3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모델이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러닝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다 펼쳐놓고 나열하듯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주제별로 좀 나눠서 모델들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드솔의 높이가 가장 높은 러닝화를 찾아라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14모델이 모두 다 미드솔 높이가 43mm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 높은데 그 중에 45mm 이상 되는 것들 6모델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미드솔의 높이가 가장 높아요.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프리미엄입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55mm.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입니다. 미드솔의 높이가 50mm였습니다. 거의 5cm에 가까운 그런 엄청 높은 그런 미드솔의 높이를 자랑하는 두 모델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를 잇는 이 4모델은 모두 다 미드솔의 높이가 46mm입니다. 첫 번째가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고요. 두 번째는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라는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맨 우측에 있는 모델이 보메로 1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미드솔의 높이가 나는 가장 높은 걸 나는 선호해, 난 가장 높은 걸 신을 테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6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가장 높은 러닝화를 신는 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바로 가장 가벼운 맥시멈 쿠션화를 찾아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14가지 맥시멈 쿠션화 중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4모델이 바로 가장 가벼운 맥시멈 쿠션화 4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가벼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입니다. 그래서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3g입니다. 그리고 메가블라스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로 가벼운 모델은 바로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입니다. 이 슈퍼블라스트 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0g에 불과해요.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 바로 우측에 있는 세 번째로 가벼운 모델은 바로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입니다. 이 소닉 블라스트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4g.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벼운 모델은 바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입니다.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5g이에요. 이 소닉 블라스트랑 1g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 가장 가벼운 러닝화 4가지 모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가벼운 메가블라스트부터 슈퍼블라스트 2, 소닉 블라스트까지 이 탑 1, 2, 3가 모두 다 아식스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아식스가 경량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이 맥시멈 쿠션화, 특히 대표적인 모델들 메가블라스트, 슈퍼블라스트 2, 그리고 소닉 블라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식스와 유일하게 어깨를 견주고 있는 모델이 바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라는 모델이에요.
그나마 245g으로 선방했죠. 그 외 나머지 모델들은 중량이 다 250g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시멈 쿠셔너를 보고 구매를 하실 때 어떤 게 가장 가벼울까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모델들이 250g 미만이다, 가장 가벼운 모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바로 가장 무거운 맥시멈 쿠셔너를 찾아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들은 이제 중량이 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0g 이상이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좌측에 있는 모델이 이 5가지 모델들 중에 가장 가벼운 거고요.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모델들이 여기 있는 5가지 모델들 중에 가장 무거운 맥시멈 쿠셔너입니다. 이 280g이 넘는 5가지 모델들 중에 그나마 가장 가벼운 건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18입니다. 이 보메로 18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8g이에요. 그리고 보메로 18보다 조금 무거운 모델이 바로 옆에 있는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6입니다. 이 모어 버전 6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1g. 그리고 이 모어 버전 6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4g이에요. 그리고 페가수스 프리미엄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은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2입니다.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5g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모델은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프리미엄입니다. 이 보메로 프리미엄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313g입니다. 300g을 넘는 유일한 맥시멈 쿠셔너가 바로 이 보메로 프리미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신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다 비교해드리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어떤 모델들이 가볍고 어떤 모델들이 무거운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매장에 가셔서 맥시멈 쿠셔너를 구입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테마는 가격이 가장 낮은 러닝화를 찾아라입니다. 기준은 20만 원 미만인 러닝화를 찾아라인데요. 한 모델밖에 없어요. 역시 맥시멈 쿠셔너답습니다. 가격이 다 20만 원을 넘는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중앙에 보고 계시는 나이키의 보메로 18만 가격이 17만 9천 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 13가지 모델들은 다 20만 원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뭐 20만 9천 원부터 30만 원을 훌쩍 넘는 모델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14가지 모델들 중에 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건 나이키의 보메로 18 하나뿐이다. 네, 그럼 14가지 모델들 중에 이번에는 가격이 높은, 가장 높은 러닝화 4가지 모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이 나이키의 페가수스 프리미엄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7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나이키의 보메로 프리미엄이 28만 9천 원. 그리고 보메로 프리미엄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이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고요.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는 2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우측에 있는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맥시멈 쿠셔너 중에는 가장 가격이 비싼 33만 9천 원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높은 러닝화에는 나이키 러닝화들이 2개나 껴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테마는 바로 플레이트가 삽입된 맥시멈 쿠셔너를 찾아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총 14가지의 맥시멈 쿠셔너 중에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모델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브룩스의 하이페리움 맥스 3라는 모델이고요. 하이페리움 맥스 3는 미드솔하고 미드솔 중간에 스피드볼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PBX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입니다. 이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도 미드솔 폼 중간에 PBX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고요. 아식스에서는 이 PBX 플레이트를 아스트로 플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소닉 블라스트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은 호카의 마 X3입니다. 이 호카의 마 X3도 PBX 플레이트가 미드솔 폼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호카의 마 X3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은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라는 모델이고요. 미즈노 네오비스타 2의 미드솔 폼 중간에는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맥시멈 쿠셔너 마지막 모델은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입니다. 프라임 X2 스트롱은 이 아디제로 라인업의 사실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카본 플레이트가 2개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아디제로 프라임 엑스2 스트롱은 나머지 맥시멈 쿠셔너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레이싱화입니다. 미드솔 폼도 50mm에 달하지만 그 안에 카본 플레이트가 2장이나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이 프라임 엑스2 스트롱은 스피드에 포커스를 맞춘 맥시멈 쿠셔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맥시멈 쿠셔너의 개발 목적은 스피드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이런 맥시멈 쿠셔너들은 트레이닝용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훈련을 할 때 신는 신발이냐면 바로 스피드 훈련. 아주 빠르게 달려야 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템포런 같은 훈련 있잖아요. 그럴 때 신을 수 있는 훈련용 러닝화로 개발된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러닝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패스트 러너분들 또는 빠르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법들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또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러너분들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맥시멈 쿠셔너들을 살펴보아도 좋다. 다음 주제는요. 요건 또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신어봤을 때 어퍼의 착화감 또는 미드솔의 착화감 또는 설포의 착화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약간 거리낌이 생기는 그런 러닝화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 이외의 모델들은 착화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가 나이키의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은요, 어퍼의 3차원적인 공간감 자체가 좁게 나왔어요. 발볼 뿐만이 아니라 발등의 높이도 되게 좁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가락 부분 있죠? 앞쪽으로 모일수록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쉐입 자체가 굉장히 내로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이 발볼의 너비나 발등의 높이, 신발의 길이조차도 편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예요. 이 소닉 블라스트는 사실 어퍼의 착화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왜 가져왔냐? 신었을 때 이 포어풋 발바닥 아래에요. 뭔가 봉구 쏘순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리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신어봤는데 역시나 신었을 때 이 포어풋 쪽 발바닥 아래에서 봉구 쏘순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착화감이 불편한 신발로 소닉 블라스트를 두 번째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라임 엑스2 스트롱입니다. 이 아디제로 프라임 엑스2 스트롱은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롱 어퍼에 이런 늘어나는 니트 설포가 봉제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왜 제가 불편하다고 가져왔냐면 이 설포와 스트롱 어퍼가 봉제될 때 이 봉제선 부분이 좌우로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신발에 발을 넣을 때 설포를 좌우로 당겨야 되는데 신축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 신발에 발을 넣을 때 불편한 감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신어보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족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의 족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편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불편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직접 가서 매장에서 신어보시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는 바로 입문 러너들을 위한 맥시멈 쿠셔너 4종 세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퍼의 착화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가격이 209,000원이고요. 미드솔의 높이도 이제 45mm. 그래서 맥시멈 쿠셔너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솔의 느낌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주맥스 폼이 전장에 다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 그렇게 말랑말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신어보면은 오히려 충격 흡수를 잘하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게 보메로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6예요. 이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6는 제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볼의 너비가 일단 2E 와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2E 와이드 버전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2E 와이드 버전으로 신으시면 어퍼에 있어서의 공간감, 3차원적인 공간감과 착화감은 이 네 가지 모델들 중에 모어 버전 6가 가장 여유가 있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09,000원으로 맥시멈 쿠셔너들의 가격 중에는 그래도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프레시폼 X라고 하는 모어 버전 6의 미드솔 폼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은 러너들이 사랑하는 그런 쿠션감과 반발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2입니다. 이번에 글리세린 맥스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반발력이 좋아졌다. 제가 이렇게 리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리세린 맥스2도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는 입문 러너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맥시멈 쿠셔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NA 툰드라는 미드솔 폼의 충격 흡수 능력, 그리고 DNA 툰드 미드솔 폼의 반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는 입문 러너에게는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249,000원. 그래서 모어 버전 6나 보메로 플러스보다는 가격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입문 러너들을 또는 과체중 러너들을 위한 추천 맥시멈 쿠셔너는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는 미드솔 폼의 높이가 46mm고요. 그래서 완전히 맥시멈 쿠셔너죠. 그리고 신었을 때 착화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격은 239,000원. 그리고 이번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역시 글리세린 맥스2와 마찬가지로 반발력 쪽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발력 쪽으로 좀 개선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탄탄하게 우리의 체중을 잘 지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그맥스 나이트로 2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50g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모델들 중에 가장 경량인 맥시멈 쿠셔너가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시는 러너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14가지의 맥시멈 쿠셔너 중에 설명드린 이 4가지 모델에 주목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테마는 바로 장거리 러닝에 적합한 맥시멈 쿠셔너를 찾아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4가지의 맥시멈 쿠셔너 중에 장거리 러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LSD 같은 그런 천천히 멀리 달릴 때 신으면 좋은 그런 맥시멈 쿠셔너를 제가 3가지 가져왔습니다. 중량이 가벼운 러닝화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대신 플레이트가 없는. 왜냐하면 장거리 러닝 하는 데 있어서는 플레이트가 없이 미드솔만 가지고 달리는 게 우리 근육이나 이런 거에 무리도 안 가고 멀리 달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플레이트가 있는 모델은 일단 뺐고요. 플레이트가 없는 모델들 중에 가벼운,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경량의 러닝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고요. 이 메가블라스트는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3g에 불과해요. 거의 레이싱화 수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이 슈퍼블라스트 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0g입니다. 250g 언더는 되게 가볍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블라스트 2는 240g이고 장거리 러닝하는데도 적합할 만큼 아주 가벼우면서 탄탄하면서 반발력도 있는 그런 미드솔 폼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는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50g이에요. 그래서 중량이 일단 223g, 240g, 250g 정도 되는 경량 러닝화로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 장거리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경량 외에 또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저는 어퍼의 통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와 슈퍼블라스트2는 그 중에서도 어퍼의 통기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모델이에요. 마치 레이싱화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퍼를 딱 보시면은 거의 중량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뭐 모노메쉬거나 아니면 구멍이 슝슝 뚫려져 있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어퍼를 만드는 게 다른 맥시멈 쿠셔너랑 다른 점이다. 그래서 가볍기도 하지만 어퍼의 통기성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장거리 러닝을 했을 때 발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아주 빠르게 어퍼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퍼의 기능성도 함께 갖고 있는 장거리용 러닝화다. 이렇게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도 어퍼의 통기성이 굉장히 훌륭해요. 요새같이 추운 날씨에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를 신고 밖에서 달려보시잖아요. 그러면 바깥 공기가 어퍼를 통해서 신발 안으로 아주 슝슝 잘 들어옵니다. 물론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나 슈퍼블라스트 2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거리 러닝을 할 정도에는 충분할 정도의 어퍼의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세 모델을 장거리용 러닝화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미드솔의 높이가 44mm 이상인 맥시멈 쿠셔너들을 모두 한 자리에 놓고 서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러닝화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러닝화의 홍수 속에서 오늘 제가 리뷰해드렸던 맥시멈 쿠셔널 총정리편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밌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